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드셨습니까?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 한 잔을 들이키셨습니까? 혹은 어제 못 다 드신 약봉지를 찾아 공복에 드셨습니까? 아침 창문을 열며 마셨던 그 첫 공기, 이불을 걷으며 디뎠던 그 첫 걸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멈추십시오. 지난 봄, 제 외래 진료실 문을 두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62살 이명수 님이셨습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셨던 분으로 운동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자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생기 없는 흙빛이었고 눈아래가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두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어서 바지가 발목 위로 올라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님은 의자에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밤새 깨서 화장실을 5번씩 갑니다.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고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그물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듯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냉수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혈압약 먹고 아침 먹고 운동 나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확히 무엇이 이님의 콩팥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루틴. 저를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습관 하나하나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온 의사 박성준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새벽 3시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의 손을 잡고 울었던 의사입니다. 인터넷에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3분 진료 안에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모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누가 뭐래도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세 이후 매일 아침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3가지 치명적인 습관. 두 번째, 이것을 바꾸는 것만으로 콩팥 기능이 회복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세 번째, 오늘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콩팥 살리는 아침 루틴 3가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침 습관 3가지만 바꿔서 콩팥 수명을 20년 더 늘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아침 콩팥이라고 4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바꾸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내 콩팥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7시간, 8시간 동안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콩팥은 몸의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소변 생산을 줄이고 일종의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류도 느려지고 여과 속도도 줄어들고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잔뜩 긴장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 아니 앞으로 10년의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콩팥을 50년 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켜두지 않은 정수기를 갑자기 가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터에 무리가 갑니다. 잠에서 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약한 시간에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한 그물망들이 하나씩 찢겨 나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10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아침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냉수 마시기. 여러분, 혹시 기상 직후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방송에서도 건강정보 책에서도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의 온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인천에 사시는 65살 강병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한 버스 기사셨는데 참으로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던 몸 습관 때문에 퇴직 후에도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시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병을 꺼내 반 병씩 드셨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해 5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님은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물을 마신 직후 오른쪽 허리 아래쪽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콩팥을 강하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들었나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아랫배와 사타구니 쪽으로 퍼져 내려갔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분이 구급차를 불렀을 때 강님은 욕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진단은 신장결석이었습니다. 크기가 1cm에 달하는 결석이 요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수관에 시멘트가 굳어버린 것처럼 온 연간 아침마다 마신 냉수가 콩팥 안에 서서히 결석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왜 냉수가 문제일까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몸의 천은 평소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몸은 갑자기 천을 올리기 위해 모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콩팥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이미 절전 모드였던 콩팥은 더욱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이 긴장 상태가 반복될 때마다 콩팥 속 미세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조금씩. 5년이면 충분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냉수가 콩팥 안에서 칼슘과 수산의 결합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은 마치 찬물에 설탕이 잘 안 녹는 것처럼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석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 아침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콩팥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 온도가 핵심입니다. 저한 미지근한 물 청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끓인 물을 식혀서 드시거나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반 섞어 드시십시오.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의 아침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산에 오르기 전 냉수를 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냉수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냉수만 피하면 안전할까요? 여기서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 냉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하고 계시고 훨씬 더 빠르게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아침 습관입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기.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커피 없이는 아침이 시작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하루 두세 잔은 괜찮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공복 상태에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살 윤기철 님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몸 하나는 자신 있다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검은 커피 한 잔을 진하게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식사는 아내분이 밥상을 차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으니 커피를 드신 후 1시간가량 공복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윤님은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변 색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 밤에도 두세 번씩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보호자인 아드님이 아버지 손을 잡고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검사 결과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5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장 초음파에서 양쪽 콩팥에 크고 작은 낭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복 커피가 콩팥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몸에 흡수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콩팥에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라. 이 신호를 받은 콩팥은 갑자기 과속 작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절전 모드에서 갑자기 과속 모드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워밍업도 안 된 차를 갑자기 100km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버티겠습니까?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속 혈관들이 조금씩 녹슬기 시작합니다.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가 서서히 닳아버립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지나치게 많이 배출시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칼슘이 콩팥을 지나치면서 결석을 만들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더욱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효소 기능이 떨어집니다. 20대에 커피 2잔을 마셨을 때의 카페인 효과가 50세 이후에는 커피 4잔을 마신 것과 같은 충격을 몸에 줍니다. 같은 한 잔이지만 50세 이후에 콩팥이 받는 충격은 2배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 후에 드십시오. 음식이 카페인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콩팥에 가는 충격을 완충시켜줍니다. 둘째, 커피를 드신 후 반드시 미지근한 물 2잔을 따라 드십시오. 이뇨 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콩팥의 과부하를 줄여줍니다. 이 2가지만 지키시면 커피를 드시면서도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아침 커피를 못 끊겠다, 그냥 영상을 꺼야겠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3번째 습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으시고 판단하십시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댓글창에 네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증상들이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입니다. 공복에 진통제 혹은 약 복용하기. 여러분 50세가 넘으시면 아침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십니까?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두통약. 많은 분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공복에 물 한 모금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콩팥에게는 가장 잔인한 순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조영분 님이셨습니다. 제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신 분으로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던 강인하신 분이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1년 전부터 아침마다 진통소염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약을 삼키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1~2달은 무릎이 편해져서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거리고 소변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한번 화장실을 가면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방울방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어서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사하러 나가면 손님들이 "어머,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리 부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서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조 여사님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3.1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35%였습니다.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투석은 못합니다. 아직 시장 나가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짐은 못 댑니다." 진통소염제가 콩팥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진통소염제, 즉 소염진통제 계열의 약들은 콩팥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차단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고 콩팥 속 미세 혈관들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강물의 수원지가 막혀버린 것처럼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콩팥은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이 약들이 아무런 증상 없이 콩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제 무릎이 편해지니까 약이 잘 듣는다고 느끼십니다. 그 사이 콩팥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의 70%가 사라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진통제 복용은 이 파괴를 2배, 3배 가속화시킵니다. 음식이 없으면 약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 순간 콩팥이 받는 충격은 식후 복용의 2배 이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통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충분한 양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진통제를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2컵 더 드십시오. 콩팥이 약을 더 빠르게 희석시키고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처럼 매일 드셔야 하는 약들을 공복에 드시는 경우 반드시 식사 후로 바꾸십시오. 50세 이후에는 공복에 콩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식후 복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대부분의 약은 식후 복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이 나실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켜온 습관들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십시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오늘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수원에 사시는 64살 한미자 님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이 45%였습니다. 발목이 항상 부어 있었고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항상 부석부석하고 흑빛이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여사님께 아침 습관 3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약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침 루틴 3가지만. 이 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부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발목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소변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콩팥 기능이 45%에서 65%로 회복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왔습니다. 한 여사님은 다음 외래 때 제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녀가 이번에는 할머니 예뻐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콩팥을 살리는 아침 습관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청아 비슷한 온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날 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머리맡에 두십시오.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그 물을 한 컵 드십시오. 양은 200ml, 종이컵 하나 가득입니다. 이 한 잔이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수분을 보존하느라 농축되어 있던 콩팥이 부드럽게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콩팥 속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이완되고 혈류가 정상 속도로 회복됩니다. 밤새 콩팥에 쌓인 노폐물이 천천히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에 레몬 한 조각을 짜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콩팥 결석 형성을 막아줍니다. 단, 시중에 판매하는 레몬즙 제품은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생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아침 식사 전 15분 햇빛 쬐기. 이것이 왜 콩팥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콩팥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50세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비타민 D 결핍이 심해지고 이것이 콩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전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으십시오. 베란다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맑지 않은 날에는 팔을 창밖으로 내놓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으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화되고 콩팥의 과부하가 줄어들고 혈압 조절까지 함께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 식사 후 약 복용, 자생 그리고 물 2컵. 50세 이후에 드시는 모든 약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영양제 모두 포함입니다. 식사가 콩팥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2컵 더 드십시오. 200ml짜리 2잔입니다. 이것이 약의 성분을 빠르게 희석시켜 콩팥의 여과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 가지 더, 아침 식사는 반드시 드십시오. 공복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콩팥은 영양 공급 없이 온종일 일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의 하루 일과를 시작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햇빛 15분, 식후 약 복용과 물 2컵.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발목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소변 거품이 감소합니다. 아침이 개운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낮에 소변 줄기가 시원해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3달에서 6달이 지나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미자님처럼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산보다 큰 효도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 자식들 발목 잡지 않는 것, 낸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2세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3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5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3가지, 냉수 마시기와 공복 커피, 그리고 공복 약 복용,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방법,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햇빛 15분, 식후 약 복용과 물 2컵.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콩팥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달라질 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콩팥지킴이라고 5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약속으로 인식하여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가장 엄숙한 서약입니다. 댓글 다 적으셨습니까?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닌 따뜻한 햇살 아래 손주 손을 잡고 걷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매주 한 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의학 정보를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가, 배우자가 매일 아침 냉수를 벌컥 마시거나 공복에 커피를 드시고 있다면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랍 안에 지금 그 영양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박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